여러분, 눈을 감고 한 발로 20초 동안 버텨보세요. 꼭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한쪽 다리로 하셨다가 또 다른 쪽 다리로 해보세요. 못 버티시는 분은 뇌경색 고위험군이시니까 꼭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 연구실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사흘 전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괜찮아지셨대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같은 증상이 왔고 이번엔 말까지 어눌해졌어요. 지금은 휠체어 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뇌혈관 문제로 쓰러진 분들의 80%가 사전 경고를 받았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증상을 느낀 분들 대부분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저는 30년간 열공성 뇌경색과 뇌졸중을 연구해온 박사 정한결입니다. 대학 연구실과 지역 건강센터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신호를 몰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다리 신호만 정확히 알아도 위험한 순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국내외 수십 년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들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해서 잠깐 중풍이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작은 전조 증상들이요.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분들에게 MRI를 찍었더니 2명 중 1분이 뇌경색의 흔적이 남아있더래요. 지난 월요일 상담실에 62세 최현숙 님이 급히 찾아오셨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현숙 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어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엄마가 말이 세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엄마는 결혼 3년 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겨울바람 맞으며 길에서 채소와 나물 팔아 2딸을 키운 분이래요. 새벽마다 갈라진 손등으로 국을 데워주던 그 손이 어제는 떨리고 있었대요. 동생이 119를 눌렀고 최현숙님은 세브란스로 달려갔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2손을 모아 대내었대요. 제발 우리 엄마만은 괜찮게 해주세요. 다행히 동생분이 증상 시작 시각을 정확히 기록했고 즉시 연락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재활 중이지만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계시답니다. 최현숙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동생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엄마를 살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신호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최현숙님 가족처럼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를 모르면 최현숙님 동생처럼 정확한 순간에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뇌경색 전조 신호를 10초 만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만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나요? 그런데 바로 그게 뇌가 보낸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어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 말이에요. 계단 오르는데 한쪽 다리만 유독 올라가지 않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에서 다리로 가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이런 편측 약화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벽을 짚게 되셨대요. 처음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바로 시간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셨죠. 그 덕분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증상이 시작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119에 연락하는 거죠. 운전하려고 하거나 샤워하려던 계획은 즉시 중단하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은 서서히 오고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달라요. 통증도 없는데 갑자기 한쪽만 힘이 빠지는 거죠. 이럴 땐 절대 지켜보지 마세요. 혹시 최근 일주일 안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신호는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지거나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말이에요. 이건 감각 신호를 뇌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립보건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편측 감각 이상을 즉시 대응해야 할 경고로 분류하고 있어요. 실제로 69세 박미숙님은 어느 날 왼발이 남의 발처럼 느껴졌대요. 발을 세게 찍어도 느낌이 잘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도움을 요청해서 큰 위기를 넘기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세요. 양쪽 감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연락하세요. 허리 디스크는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지만 뇌혈관 문제는 감각 자체가 뚝 떨어져요. 이럴 땐 기다리면 안 돼요. 혹시 발바닥 감각이 한쪽만 이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신발이 자주 벗겨지거나 문턱에 발이 걸리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발목을 올리는 근육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한신경과학회 자료를 보면 갑작스러운 발들기 약화를 중요한 초기 경고로 제시하고 있어요. 74세 오정성님은 산책하시다가 왼발 끝이 계속 바닥에 닿아서 넘어질 뻔하셨대요. 그날 바로 시간을 기록하고 연락해서 추가 문제를 막으셨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 안에 있는 선을 따라 10걸음만 걸어보세요. 발끝이 끌린다면 바로 가족에게 알리고 결과를 공유하세요. 신발끈이 헐렁해서 그렇다거나 새 신발이 불편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복된다면 바로 행동해야 해요. 혹시 최근 사흘 안에 발끝이 2번 이상 끌렸나요? 네 번째 신호는 평평한 곳에서 자꾸 헛디디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도 아닌데 집안 복도에서 발이 꼬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고유 감각이라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눈을 감아도 내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감각 말이에요. 국내외 노화 연구를 보면 균형 감각과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게 뇌혈관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70세 이선아님은 집안 복도에서 이틀 연속 헛디디셨대요. 그날부터 바로 짠 음식을 줄이고 균형 운동을 시작하셨죠.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30초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어 보세요. 벽을 옆에 두고 해보시면 안전해요. 몸이 비틀거린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귓속 이성 문제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다면 지켜보지 마세요. 혹시 평지에서 최근 이틀 안에 헛디딘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신호는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허벅지나 종아리가 움찔거리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몸을 멈추라는 제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해외 임상 보고를 보면 신경운동 조절과 혈류 불안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76세 최영길님은 의자에 앉아 쉬는데 왼쪽 허벅지가 떨렸대요. 잠시 쉬면서 바로 기록하고 연락해서 후속 손상을 막으셨죠.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가족에게 좌우 다리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 시간과 얼마나 자주 떨리는지 기록하는 거죠. 카페인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한쪽에만 집중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해요. 혹시 쉬는데 한쪽 다리만 떨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럽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급성으로 나타나는 비틀거림과 편측 쏠림을 고위험 신호로 분류하고 있어요. 71세 한지우님은 집 앞에서 오른쪽으로만 몸이 기울어서 담벼락을 잡고 겨우 이동하셨대요. 즉시 연락해서 큰 위험을 피하셨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 위로 10걸음 걸어보세요. 계속 선을 벗어난다면 시간을 적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단순히 어지러운 것과는 달라요. 몸이 한쪽으로만 끌린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혹시 최근에 걸을 때 벽을 짚었던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 신호가 사실 가장 위험해요. 바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증상이에요. 10분 정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 말이에요. 괜찮아졌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긴 후 얼마 안 있어서 큰 사건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국내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일시적 증상 후 단기간 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68세 문지현님은 왼쪽 다리 힘이 10분간 빠졌다가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즉시 연락하셨죠. 덕분에 후속 검진과 생활 교정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사라졌어도 시작 시간을 반드시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미루지 마세요. 통증도 없고 금방 괜찮아진 것 같아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혹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증상을 가볍게 넘긴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봤어요. 이제 생활 속에서 위험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일상에서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이에요. 혹시 오늘 점심에 국물 다 드셨나요? 찌개 국물까지 말아 드셨나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는 밥만 드세요. 왜냐하면 국과 찌개의 나트륨이 혈압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갑자기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계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씩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젓갈은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서 드세요. 집에서 쓰는 간장은 물로 조금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줄인다면 뭘 줄이시겠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도 줄여야 해요. 왜 그럴까요? 트랜스지방이나 산패된 기름이 혈관벽을 자극하거든요.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면 더 나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바꿔보세요. 남은 기름은 아까워도 다시 쓰지 마세요. 이번 주에 튀김을 한 번만 덜 먹을 수 있으신가요?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존을 위해 넣은 첨가물과 나트륨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삶은 콩이나 두부, 닭가슴살로 바꿔보시는 거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로 바꿀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과일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부터 드시나요?
공복에 당분 많은 과일을 크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과일은 식사 후에 조금만 드세요. 바나나는 한 개 다 먹지 말고 반 개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살펴보세요. 평소에 과일을 언제 얼마나 드시나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 지표가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단, 튀겨서 먹지 마시고 찜이나 구이로 드세요. 고등어나 꽁치를 번갈아 구워서 드시되 소금은 최소한만 뿌리세요. 이번 주에 생선 요리 한 끼 계획하실 수 있으신가요? 청국장이나 나토 같은 발효 콩 식품도 좋아요. 왜냐하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효소와 펩타이드가 혈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다만 열에 약한 성분이 있어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청국장이나 나토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생으로 곁들여 드세요. 집에서 가장 먹기 쉬운 발효 콩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녹색 채소도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채소의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신장 기능이 낮으신 분은 칼륨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시금치, 상추, 버섯을 매 끼니 한 줌씩은 꼭 드세요. 오늘 접시에 초록색을 얼마나 올리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아침 5분 자가 점검이에요. 매일 아침 균형과 감각, 근력을 좌우 비교해 보면 이상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좌우 다리 힘을 비교해 보세요. 눈 감고 30초 서 있어 보고요. 맨발로 바닥을 밟아서 양쪽 감각을 비교하세요.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으며 테스트하고 결과를 기록하세요. 내일 아침 누구랑 같이 점검해 보실 건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뇌의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특히 다리가 가장 먼저 알려줘요.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은 거라고 안심하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10분 후에 괜찮아지면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럼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갑자기 한쪽에만 나타나는 증상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바로 시간을 기록해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도 금방 회복된 것 같아도 그 순간의 기록과 빠른 대응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만약 위험을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적인 동작들이 어려워져요. 말하기, 걷기가 길게 흔들릴 수 있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밥 먹기 같은 기본적인 일들이 힘들어질 수 있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기본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좋아하는 취미를 계속할 수 있죠. 독립적인 노년을 누리며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뇌혈관과 노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을까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 5분 자가 점검을 가족과 함께 시작하고 결과를 메모하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좌우 힘을 비교하고 눈 감고 30초 서 있기, 맨발 감각 비교, 일직선 10걸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식탁에서는 국물부터 반만 드세요. 젓갈은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 드시고 집간장은 물로 희석해서 쓰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바로 밤의 혈압과 수면, 호흡, 콧골이가 뇌혈관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혈압 변동과 산소 공급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노년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